안녕하세요, 모해입니다. 오늘은 용인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 정비소로 가고 있어요. 제피로스가 이제 출고한 지 한 만 7개월이 좀 지났는데 16,000km를 조금 넘게 달렸습니다. 할리는 1600km, 그리고 8000km, 16,000km 이렇게 점검을 받는데, 이제 8000km 단위로 이제 정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이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세 번째 정기 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만 7개월 만에 16,000이면은 나름 좀 꽤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용인점으로 가면서 바이크가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뭐 새삼스럽게 위험한 거에 대한 얘기냐 하시겠지만은 사실 바이크가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크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이크 타는 라이더들 사이에 어떤 각별한 어떤 전우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전쟁터에 위험에 노출된 전우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전우회 같은 그런 거죠. 그만큼 바이크가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가 안전 라이딩을 빌어주고 무사복귀를 빌어주는, 그리고 누구라도 라이더가 사고가 나면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일같이 그렇게 다들 생각하거든요, 라이더라면.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만큼 라이딩 자체가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 자신이 위험해지는가,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모든 그 탈 것들은 사실은 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자전거도 그렇고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뭐 바이크, 그리고 뭐 승용차, 뭐 화물차, 그죠? 다 마찬가지인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자기가 다칠 확률, 그쪽 면에서 위험성이 훨씬 많다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다칠 확률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바이크는 어느 쪽이냐면은 자신이 다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이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 바이크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가족 친지들이 말리잖아요. 그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하다, 위험한 거 왜 하려고 그러니? 그렇죠. 거기에서의 위험하다는 것은 본인이 다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걸 통해서 네가 한번 다치면 엄청나게 다칠 수 있는데 왜 그 위험한 거를 하려고 하니? 이런 뜻인 거죠.
이제 가족 친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바이크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면은 위험해서 그렇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바이크가 위험하다는 것은 라이더들이 다칠 위험성이 많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라이더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나 뭐 하여간 양아치처럼 운전을 해서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사고 유발자로서의 위험성인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을 생각해서 라이더가 다칠 위험성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오토바이가 사고 유발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토바이보다는 승용차나 화물차가 훨씬 더 사고 유발자로서의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오토바이가 난폭 운전한다, 뭐 칼치기 하고 뭐 하면서 과속하고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다. 물론 그런 라이더들이 조금 일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죠. 모든 라이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의 라이더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부 라이더의 무분별한 라이딩 행태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고속도로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큰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고의 상당 부분은 난폭 운전을 하는 승용차 운전자들, 또 졸음 운전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그리고 뭐 있을까요? 음주운전, 그죠? 음주운전이 정말 크잖아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정말 큰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모든 차를 다 어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 있지만 그런 사람들 일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반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오토바이 일부 뭐 난폭하게 또는 과속으로 폭주족 비슷하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모든 라이더들을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자기가 다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정말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다칠 확률이 많은데 자기가 일부러 사고를 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그런 그 사고 유발자로서의 역할, 이거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모든 오토바이를 그렇게 매도하거나 모든 오토바이에게서 일정한 권리를 뺏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크가 분명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미리미리 뭐 방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가 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뭐 누가 뭐 아무리 뭐 조심을 해도 그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역시 방어운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어운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차, 내 뒤에 있는 차, 내 옆에 있는 차들이 모두 다 안전운전, 모범운전 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가능한 황당한 일들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공도에서는 언제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것이 바로 방어운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이더라면 반드시 그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교차로 같은 데에서는 뭐 각별히 또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자기가 일으키는 그런 그 사고들의 대부분은 이 자만심과 방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라이더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극히 초보가 아니라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그 자만심과 방심에서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토바이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너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려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가 저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 내가 이 공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저속으로 가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되 거기서 조금 더 지나쳐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거. 그래서 자신감과 자만심 사이에 그 좁은 공간을 늘 유지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이제 안전한 라이딩의 어떤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방어운전 하는 것과 자신감과 자만심 사이의 간격을 늘 잘 유지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 정말 초보 입장에서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덧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할리에서는 이제 겨울잠에서 깨서 시즌이 오픈됐으니까 라이딩을 시작하자라는 뜻에서 웨이크업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리는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벤트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오늘 할리 점검하러 여기 들어가면은 뭐 배지도 주고 뭐
할인 쿠폰도 주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점검 잘 받고 가겠습니다. 아, 16,000km 정기 점검을 마치고요. 타이어까지 앞뒤로 다 교환을 했더니 시간이 꽤 걸리네요. 4시간 정도 걸렸는데 타이어가 16,000km 정도 되니까 벌써 많이 달았습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이 오토바이는 타이어 교환 주기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용인까지 온 김에 요즘 용인에서 가장 핫한 뜨는 그 바이크 카페인 롤링 트라이브에 한번 들렀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타이어를 갈고 나면은 한동안은 이 타이어에 타이어가 좀 미끌미끌해서 한 160km 정도 탈 때까지는 뭐 급브레이크 밟거나 급선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살랑살랑 타고 있습니다. 어우, 멋지게 해놨네. 야, 지금 평일 저녁 시간이라 바이크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주말에는 여기에 그냥 바글바글한 것 같습니다.